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제 갑술월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갑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 계유월이고요. 이제 계유가 갑술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유 중의 신금이 술 중의 신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월 8일쯤부터 요 술 중의 신금이 힘을 더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얼마 전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지금 술 중의 신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 중의 신금하고 술 중의 신금 중에 단언컨대 술 중의 신금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은, 어떤 분이 사주 원국이 목 기운이 아주 강하더란 말이에요. 천간하고 지장간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을해, 그리고 갑인, 그리고 병진, 을묘, 이런 명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그냥 천간은 순수한 기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장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지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지장간으로 보시는 게 판단이 좀 더 빠르실 거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목기운이 가득하죠. 자, 그런데 지금이 무슨 해입니까?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갑진년이면 이 진토도 진중에 을목이 있고 천간에 갑목이 있다 보니까 목기운이 또 대단히 강력해요. 얘도 목기운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팔자에 매우 강력한 술 중에 신금이 들어온다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신금이 오히려 강하게 깨지러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금과 관련된 건강, 면역력이라든가, 그리고 호흡기라고 하면 감기나 코로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뾰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실 일, 또는 세밀한 수술을 받으실 일,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어떤 뾰족한 것에 찔릴 일,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목 기운이 아주 강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침을 맞는다, 문신 시술을 받는다, 이렇게 뾰족한 것을 몸에 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 목 기운 강하신 분들, 이분들은 저 신금이 오히려 강하게 깨지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건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신금에 해당되는 신금에 해당되는 육친은 어떤 분이지? 그거를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정인이다, 그럼 모친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안부 한번 여쭙고, 또 어머님 컨디션 괜찮으신지 체크하시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목 기운이 강한 명식뿐만 아니고요. 신금의 거주성이 안 좋은 명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신금의 거주성이 안 좋은 명식들. 자, 거주성이 안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해당 사주팔자에 신금을 대입을 해봤더니 신금이 너무나 쉽게 부서지더라. 자, 신금은 정화 또는 뜨거운 열기운이면 무토, 미토 이런 것들에 대단히 약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목기운, 원래는 금극목이지만 목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오히려 신금이 부러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천간하고 지장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무오, 기미, 병자, 그리고 무자, 이런 사주팔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신금이라는 글자를 딱 띄어다가 요 사주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신금이 약해지겠죠? 자, 무토도 뜨거우니까 신금이 또 더더군다나 약해질 것입니다. 근데 미토가 있네요? 미토도 대단히 뜨겁고 정화가 있죠? 신금이 또 약해지겠네요. 여기도 무토가 있으니까 뜨겁죠? 그럼 신금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이 명식은 신금의 거주성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있으면 대단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걸로 이제 정도의 차이를 강약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신금의 거주성이 안 좋은 명식이 안 그래도 목기운이 강한 갑진년에 갑술월이 돼서 술중의 신금을 아주 강력하게 들고 온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훼손되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단 첫 번째 예시를 드렸던 목기운이 강한 명식이 아니더라도 이 신금의 거주성이 안 좋은 명식들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뭐 호흡기, 면역력, 그리고 뭐 소화기관, 네, 또는 사고, 뭐 시술, 수술, 그리고 어떤 뾰족한 것, 네,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신금에 해당되는 십성이 무엇인가? 만약에 신금에 해당되는 십성이 정제다, 그럼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금에 해당되는 육친의 동태, 즉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갑술월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먼저 진술충부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흐름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금의 거주성이 나쁘지가 않다, 그럼 별일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신금의 거주성이 또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신금이 너무 강하다. 예를 들면은 네. 자, 지금 보시면 사유축도 하고 있고 사유반합도 하고 있고 여기 신금이 천간으로 통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신금이 또 너무 강하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는 신금의 거주성이 좋으니까 괜찮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술중의 신금이 아주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럼 술중의 신금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신금과 상충하는 을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을목이라고 한다면은 근육, 관절, 신경계. 네. 사실은 관절은 아닌데요. 이 금기가 너무 강하니까 간목에 해당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육, 관절, 신경계. 네. 또는 뭐 인대. 이런 것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날씨가 한층 추워지면서 사실상 갑술월 기운이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리를 쩔뚝거리신다라든가 아니면 뭐 뼈가 부러졌다라든가 또는 금이 갔다라든가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어렵게 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인데 갑술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토, 술토가 똑같은 십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과 관련된 변화가 생긴다. 그냥 그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토가 연주에 있다. 그러면 연주에서 갑술월 되면서 진술충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관련해서 내 간판 관련해서 그냥 변화가 있다. 그게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든가 국가가 관련된 거니까요. 네. 또는 부동산 뭐 등기부 이전을 한다라든가, 네.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를 쓴다라든가, 네. 왜 연주가 조상 자리니까요. 그렇게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주에 있다. 월주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윗사람, 그리고 내 조직, 내 부모님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일지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그냥 다른 이성인 사람. 많은 분들이 일지를 배우자궁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거긴 배우자궁이 아니고요. 나와 성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상담 받으실 때 나는 분명히 배우자복이 없는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없는데 상담 받으러 갔더니 야 배우자복이 좋구만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일지는 사실 배우자궁이 아니고요. 나와 성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복은 없더라도 나와 다른 이성인 사람,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나와 다른 이성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지에서 변화가 있다? 그럼 나와 다른 이성과 관련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시지에서 진술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살피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손 아랫사람이나 내 자녀한테 어떤 변화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인신충이나 또는 좌우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인신충도 지장간 안에 보면은 병임충이 있고요. 좌우충도 지장간 안에 보면은 수와 화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신충이나 좌우충이 있으신 분들은 진술충을 하는 게 수와 충돌하고 똑같아져요. 왜냐면은 진토는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술토는 인호술의 술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화기운으로 결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수의 충돌이고, 그러면 화수에 관련된 십성이 무엇일까? 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신충, 좌우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진토는 얘가 봄토양이기 때문에 이 목기운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술토는 얘가 가을토양이기 때문에 이 신금의 기운이 대단히 강력하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목금이 충돌하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날씨가 최근에 추워지면서 좀 다치셨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뻐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좀 안 된다 또는 감기 걸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목금의 충돌로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진술충 자체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사주 원국에. 진술충 자체가 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지고 여기가 시지가 된다. 그러면은 요 일지, 이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지, 내가 아끼는 사람 또는 자식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시고 싶으시면은 진토는 목기, 술토는 금기가 강하다 그랬죠. 근데 또 지장간 안에 계수하고 정화도 있죠. 그러면 진술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목금이 충돌하고 또 수화도 충돌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자, 이거를 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주 원국을 보시고 사주 원국이 전반적으로 천간하고 지장간을 봤더니 수기운하고 화기운하고 대립해 있는 모습인 것 같더라. 그러면 요 갑술월은 여러분들은 수화 대립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 사주 원국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천간하고 지장간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목하고 금기운이더라. 그러면 갑술월의 진술충을 금과 목이 충돌하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술토라는 건 묘지죠. 묘지라는 거는 기존부터 누적되어 온 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누적되어 온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간목이 좋은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니 해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일간별로 말씀드리겠지만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진토도 술토도 정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이 등장한다. 관이 바뀐다. 관에서의 변화가 있다. 여기서 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조직, 진로 또는 남성을 뜻하겠죠. 여자분들이시라면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들이시라면은 관성이 뭐겠습니까? 조직, 진로, 자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담백하지만 또 정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갑진년의 갑술월은요.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 될 때요. 그리고 두 번째 뾰족한 거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